태권 V 로봇은 찾을 수 없었다. 지난달 24일 찾은 국방과학연구소 얘기다. 이곳은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소다. 존재 자체도 군사비밀인 비닉무기를 연구하는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ADD는 역량 노출을 막기 위해 부서 명칭이나 직원 규모와 같은 기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태권 V가 존재하지 않는지 아니면 비밀로 감췄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드론, 레이저 무기,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발하는 첨단 무기와 핵심 기술을 살짝 엿보고 왔다. 2017년 공개된 시험 영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초 이내에 4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장에 도착하자 드론 수십여 대가 벌떼처럼 동시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오륜기 대형을 만들었던 군집 드론 비행이 기억났다. 하지만 이날 비행한 드론은 평범하지 않다. 미래 전장에서 정찰,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을 군사용 드론이다. 드론은 미래전 도심 작전에서 보병 부대를 지원한다. 빌딩 숲 사이로 비행하면서 적이 숨어있는지 살펴본다. 장착한 무기로 공격하거나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 자폭하는 공격도 가능하다. 드론은 크기가 작아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촘촘하게 쌓여있는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적방공망을 파괴하는 임무도 기대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드론 수십 대가 동시에 비행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개봉작 엔젤 해즈 폴런에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가 자폭하는 공격을 생각하면 된다. 이날 수십 대의 검은 드론이 기자 머리 위에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움찔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재문 책임연구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며 제한된 임무라면 현재도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의 측량과 조난자 탐지 등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게임 하듯 손쉽게 다룰 수 있다. ADD에서 개발한 군집 드론은 분산 제어 기술을 적용해 335짝을 지어 임무를 내리기도 했고 개별 드론의 독립적인 임무도 줬다. 이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병사 한 병이 100대의 군집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며 최대 1000대 동시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DD에서 개발한 제어 기술은 드론 상호 통신도 가능해 드론 스스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충돌을 방지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충남 서산 항공시험장에서 강설 및 결빙에 따른 항공기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6개 시험장과 69개 전문 연구 실험실 보유하고 있다. 소대장 드론을 임명해 배터리도 절감한다. 드론이 지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배터리 소모가 많이 늘어난다. ADD는 소대장 드론을 지정해 주변 드론의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지상으로 보내는 기술을 적용했다. 모든 드론이 지상으로 장거리 통신을 할 필요가 없으니 배터리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쉽게 개발한 건 아니다. 개발 초기에 참고할 자료가 없어 어려운 연구 과정을 극복했다. 시험 비행하던 드론은 여러 번 추락하기도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드론이 추락해 산으로 드론을 찾으러 갔는데 추락 지점에서 영지버섯 군락을 찾기도 했다며 웃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비행하는 드론을 레이저로 요격해 관련 기술 개발을 입증했다. 레이저 요격 기술은 로켓이나 미사일 등 다양한 대공 방어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다. ADD에선 날아가는 드론을 떨어뜨리는 기술도 개발한다. 박병서 수석연구원은 원하는 지점에 강력한 레이저를 정확하게 쏴 표적을 무력화하는 무기라면서 수킬로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적성 드론, 고정익 무인기, 멀티콥터 등을 수초 이내에 격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하면 오발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ADD에선 이미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박수성 연구원은 소형 드론이나 2014년에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 정도라면 여러 번의 실험으로 격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다. 연구 시제품은 올해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시험한 레이저 대공무기. 1.5km 거리에서 날아가는 로켓 레이저를 쏴 요격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포탄, 로켓탄, 유도무기도 요격할 수 있다. 박수성 연구원은 표적의 취약 부위에 레이저를 쏴 내부 화약에 불이 붙어서 자체적으로 터지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개발할 수 있을까? 박수성 연구원은 선진국과 유사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 충분히 가능하며 내년쯤 날아가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험을 할 예정이라며 핵심 기술은 늦어도 2020년대 전반기에는 분명히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군 당국은 2024년에는 소형 무인기 및 드론을 방어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1978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충남안흥 시험장에서 국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을 둘러보며 개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람처럼 복잡한 관절을 제어해 움직이는 로봇도 개발한다.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에서 부상 장병을 군안하기 위해 개발됐다. 군안 로봇은 최대 2km 범위 안에서 무선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배터리를 완전하게 충전하면 최대 2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고 이때 부상병 10명 정도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야간에도 작동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해 원격 조종이 편리하다. 또한 부상자에게 접근했을 때 대화도 가능하도록 마이크와 스피커도 장착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군안 로봇은 사람처럼 다양한 관절을 제어할 수 있다. ADD에서 군안 로봇 시스템 개발 전체를 주관하며 카이스트 휴보랩 등 11개 로봇 전문기관들이 참여한다. 김도종 수석연구원은 핵심 기술은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전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며 기술 개발 1단계는 종료했고 몇 년 안에 실전 투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군안 로봇은 땅에 누워있는 장병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로봇에 장착된 들것으로 옮긴 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군안 로봇은 민간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김추성 연구원은 화생방 오염 지역과 재난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져 의료진 감염도 늘었다. 군안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감염증 확산 지역에서 환자 후송 임무를 맡을 수 있다. 2017년 6월 안흥 시험장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을 참관하는 문재인 대통령. ADD의 역할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순간에 빛을 낸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달 만에 ADD 안흥 시험장으로 달려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참관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냈다. ADD에서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2는 최대 800km 이내 어디라도 정밀하게 타격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킬체인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ADD는 1970년 자주국방을 기치로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연구소 설립 과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위장 명칭을 사용해 은밀하게 진행했다. ADD는 기본 화기, 전차, 함정 등 무기 국산화를 이끌었으며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킨다는 가치를 구현했다. 최근에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경제성이 낮아 민간 기업에서 외면하는 비익 연구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을 주관해 이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인공지능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영상보다 판별이 어려운 가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 개발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정부가 올해 국방 연구 개발에 3조 9천억 원을 투입한 배경이다. ADD 남세규 소장은 미래 도전 영역에 대한 와해적 혁신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 개발 전통과 관행을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도전하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ADD는 미래전 예측, 신개념 무기 개발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무기체계인 무인 로봇과 인공지능 개발이 주목받는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딥러닝은 패턴 분석에 쓸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알파고는 대국에 앞서 16만 건의 기보를 학습했다. 하지만 국방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ADD에서 국방용 빅데이터 생성 및 처리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빅데이터 기술은 고화질 영상 1000개를 동시에 처리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전차를 인식하려면 수많은 전차 영상을 학습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은 실제 영상만 활용한다.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은 학습하지 않았던 중동의 사막과 같은 낯선 지역에서는 전차를 알아보지 못한다. ADD는 가상 데이터를 만든다. 전차 도색을 다양한 문양과 색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관찰 시점을 다양하게 하거나 사람이나 기둥으로 전차를 가려보기도 한다. 실전에 투입된 인공지능이 오류 없이 작동하려면 이런 고난도 응용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은 국방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ADD에서 개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은 1000개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군인이나 무기 등 다양한 표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 ADD에는 국내외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원이 모여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입소했다며 자주국방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연구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주국방의 초석은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쌓을 수 있다.